안녕하십니까. 바른법연구원 사무국장이라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책입니다. 예, 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원당법당 기도성지 적합성 검토 및 주말 출가 프로그램 개선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은 먼저 지난 7월 초 법사님께서 원당법당 기도성지에 관한 말씀이 몇 차례 계셨습니다. 둘째, 작년 5월에 시작한 주말 출가 1주년을 맞이하여 그 성과를 분석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세 번째로 최초 5명 내로 시작된 주말 출가자가 지난 7월 현재 30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협소한 법당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원당 법당 기도 성지 적합성 분석 검토는 지난 수련회쯤 한 8월에 그 결과를 보고드렸고, 그리고 주말 출가 프로그램 개선안은 백박사님 추모제 준비 기간 중인 9월에 추모제 준비와 함께 박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당 법당 기도 성지 적합성 검토는 주말 출가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박사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4월에 예행 연습을 좀 진행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을 만들고 5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저희가 대만으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때 늘 우리는 그 책이 가본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대성사를 방문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이게 하다 보니까 느껴진 건데 20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쯤에는 50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7월이 되면서 법사님 법문이 TV에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명이 됐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안하면 이 시기를 지나서 아마 안정기를 넘어 기도 성지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도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목적은 원당 법당 주말 출가 참가자들이 개인의 소원 성취가 가빠이 등 국내 유명 기도 성지 못지않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그 성과를 분석하여 원당 법당이 기도 성지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며, 분석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개월입니다. 분석 대상은 출가자 중에서 3일 전일 출가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도 성지 용어의 정의는 한국 불교 기도 성지 도서를 참고하였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 성지는 영험과 이적이 많이 발생하는 기도 도량을 말합니다. 기도 성지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보사찰, 3대 간음 기도 성지, 4대 지장 기도 성지, 약사 기도 성지, 나핫 기도 성지 등 5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당과 타사찰을 비교한 주말 출가 프로그램의 성격 및 구성입니다. 먼저 주말 출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은 선지식으로부터 건강경식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익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체험을 통한 체험 습득형 프로그램이며, 향후 건립 예정인 건강경 논술의 교육 방식을 토대로 기획되었습니다. 타사찰은 자연환경과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타사찰은 휴식형 및 체험형이 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찰 문화 체험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연구원은 건강형 독송 및 정진, 울력, 선지식, 공부 점검 및 법문 등으로 주로 마음
공부 및 수행 위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연구는 무수상부시에 따라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말 출가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경식 수행유지 프로그램으로 법사님께서 직접 참가하여 공부 효과를 증대시키고 일체유심조, 공, 불이, 구족에 입각한 2일차에 실시하는 도반가의 부임 토의, 법사님의 공부 점검 및 질의응답이 특징인 반면에 타사처는 단순 체험 및 힐링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 주말 출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단기간에 난제가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알차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과 분석입니다. 먼저 주말 출가자 수입니다. 작년 5월 주말 출가 시작 당시에는 5명 내외였으나 분기별 5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7월에는 30명 내외로 시작 당시와 비교하면 약 6배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나름 예측이 적중하여 10월 말 현재는 출가자 수가 약 60명으로 7월과 비교 시 3개월 만에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 목적은 난제 해결을 위한 참가자가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은 소원 성취, 병고 해탈, 정법 수행 순입니다. 여기서 주말 출가를 진행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진행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더듬듯이 어떻게 해야 전 이런 일도 해본 적도 없고 과연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3명밖에 안 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영숙 부설하고 저하고 법당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 딱 3명이 남았을 때 누가 그럽니다. 오늘은 쉬자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라도 하자. 연극하듯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 원 세우고 우리가 법을 세우자. 이렇게 셋이서 진짜 아무 얘기 안 하고 30분 동안 있다가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숙소로 쓰고 있는 상수부락정에서 어제부터 백 박사님 유품실인 정진방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잠을 자게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법사님 법문과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법사님께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법문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법사님과 이제 점검을 받고 질의응답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꾸고 또 도반들에게 좀 나오라고 협조 요청도 하고 그리고 2시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정시 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요청하고 또 방에 대해서 도반들의 요청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다가 12월 달에 대만을 가죠. 대만에서 확실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대만에서 원세고 와서 그런지 그때부터 증가가 착착 되는 겁니다. 저가 20명이 될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진짜 그리는 대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조심을 했습니다. 근데 중대선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부지가 한 25,000평이 되고 그 부지에서 스님하고 일반인들이 1,600명이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처럼 이런 병원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으로 한 그룹도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한 10명 많으면 12명 이럴 때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해서 다음 분들이 왔을 때 호감을 느낀다면은 이게 무수상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또 금강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위타, 금강경의 위타 인설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우리가 토요일 날도 있고, 일요일 날도 있고, 우리가 또 수지 독성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달 법사님 28분에 나온 득성의인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하는 상당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배경은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사명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한 50명, 30명 가까이 됐을 때 저희가 정진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법당으로 옮기면서 또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제가 참 미안했던 것은 뭐냐면요. 졸립고, 저는 상당히 강력하게, 약간 강성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주방에 가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건도 부탁드렸고, 지금은 무건은 좀 포기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강성으로, 많은 것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이 최악의 배고프고 그다음에 졸리고 이 최악의 상태에서 연극한다 셈치고 해보면은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제 말을 믿고 좀 해주기를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말 출가를 알게 된 경로입니다. 불교 방송이 계기가 되어 주말 출가를 알게 된 비율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은 카페 도반 속의 법사님 저서 순입니다. 현재는 유튜브를 보고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은 여자가 65%, 남자가 35%로 여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타사찰에 비하면 저희는 남자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80명 모이는데 남자가 한 7명, 10%도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분석입니다. 40대에서 50대가 47%로 가장 많으며, 60대 이상 30대 순으로 나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경상도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 서울, 경기에 계시는 분도 경상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개인별 성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이한 점은 출가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한 달에서 3개월 만에 신심 및 공경심이 극대화되고 소원성청 테마에서 저희 법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치는 법과 부처님 기쁘게 드리길 바론으로 전환되면서 한의심을 체험하고 별도로 원을 세우지 않아도 공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인당 한 가지 이상씩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소원 성취 원인으로는 심심증대, 법사님에 대한 공경심 향상, 자시가행정진을 통한 일체유심조, 공, 불의, 구족이 이해 또는 증득, 도반들과 함께하는 마음 모으는 포행, 자율적인 무주상 울력 등을 통하여 분별이 심으로써 집착 대상에서 마음이 떼어져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됨으로써 소원 성취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른법연구원은 발문연구는 철저한 건강경식 수행에 의한 시스템화로 기도 효과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도 성지로시 적합한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본 검토 결과의 후속 조치사항으로서는 먼저 우리 연구원 의상 조그 및 주말 출가자 수 증가를 위하여 본 검토 결과를 우리 카페에 게시하고, 둘째, 필요시 보도, 인터뷰, 도서 광고, 대회 강의 등 본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향후 주말 출가자 수가 증가가 예상되는 바 숙소 문제 및 현 신법당 증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건강경 연선 건립 시에도 온당 법당은 기도 성지로서 존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말 출가 프로그램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출가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원당 주말 출가 참가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소 비좁은 법당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출가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무신데 불편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진방은 감히 이렇게 손댈 수 없는 범위의 방이었는데요. 어제부터 보살님들이 숙소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법사님께 허락을 받고 어제부터 정진방은 오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방에서 주무시는 분은 상당히 영감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말 출가자 수가 증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먼저 정법 수행 및 건강경 가르침에 입각한 주말 출가 프로그램 우수성 및 효과성의 공감이며, 둘째, 밝은 선지식의 뜻을 받들어 설립부터 소원을 이루는 다수의 사람들이 성금을 통하여 이룩된 법당이 아니고 오직 부처님 시복만을 하려는 한 사람인 법사님 노력만으로 이룩된 법당입니다. 셋째로 정법 수행 도량 기도 성취 가능성입니다. 소원을 비는 여러 마음이 성금을 통해 이룩된 법당은 소원을 이루는 그 마음이 법당 구석구석에 붙어 있게 하므로 그런 마음이 붙지 아니한 청정한 법당보다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는 장애를 주고 따라서 행복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밝은 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세워진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88년 설립 이래 31년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 정화되어 왔고 보라되면서 법사님의 노력으로 이룩된 청정 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한 정법 수행 단체라는 인식 확산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PTN에서 방송 중인 내 안의 선지식 건강경은 3개월 만에 PTN 내 프로그램이 한 100여 개가 된답니다. 상위 5%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도 다음에 이 뒤에 또 있습니다. 우리 법당의 주말 출가는 일반 사찰에 시행 중인 템플스테이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고 차별성이 있는 선지식과 함께하는 수행형 주말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지극한 공경심과 깨끗한 신심을 바탕으로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 그리고 부처님 기뻐하실 철저한 건강경식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말 출가 프로그램 개선안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선 및 보완된 주말 출가 일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세부 지침입니다. 시행 지침입니다. 주말 출가 참가자는 방배정 및 식사 준비를 위해 매주 목요일 12시까지 사무국에 전화 또는 문자로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설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최초 출가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내용은 바른법 연구원석의 주말 출가 일정 및 유의사항 설명, 그리고 도반 인적사항 카드 작성, 공경원 등 원당 법당 안내입니다. 다음은 건강경 독성 관련 부분입니다. 이거는 법당에서도 주말 출가할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아지면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독경 중 다른 도반에게 방해되는 행위에 대한 자제입니다. 예를 들면 독경 중 일어나서 절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 읽지 않고 건강경을 다라니처럼 혼자 독서하는 경우, 냉난방 장치를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 특히 법당 출입 시 발소리를 심하게 내고 반바지 양말 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송 시간은 참가자의 필요도를 감안하여 1시 또는 3시 중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나 가급적 1시 참가를 권하는 편입니다. 공양은 출가자 수를 고려하여 구법당에서 남녀 구분하여 하고 있으나
출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시에는 현재 잠정 실시하는 대로 남자는 신법당, 여자는 구법당에서 확정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도서실에서도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법당에서 비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주말 출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소은성취 말고 소은성취 뒤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다들 소은성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3주, 4주라는 그 기간을 좀 줍니다. 그러면 바쁩니다. 그래서 혼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그냥 소은성취는 그냥 나도 모르게 착 와서 붙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행과 울력은 격주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차가 없어서 법당 인근 산을 돌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차도 많이 다르고. 근데 요즘 차를 가지고 오는 도반들이 많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분들은 또 기름값도 받지 않고 이런 것이 무수 상부시가 되는 거죠. 어디 단체에 돈을 내고 이러는 것보다 진짜 이것은 무수 상부시를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어제도 55명이 나갔는데요. 사람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한 워키토키 세대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고 조끼라도 하나 노란색을 맞춰.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벌써 저기서 1시간 단신 타올 때 1시간도 그런 것은 지금 강구 중입니다. 다음은 선지시 공부 점검입니다. 공부 점검 대상자는 주말 출가 연속 3회 출가 후 공부법 숙지 후 질문 자격 부여할 예정입니다. 맨 처음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요. 벌써님 저는 너무 힘들고 우리 아들이 너무 괴롭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점쟁이를 만나고 왔는데 그런 방법이 그럼 그 점쟁이 방법이 맞습니까? 아니면 버섯님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는 진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버섯님을 점쟁이로 보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 기간이 3주가 걸리더라고요. 우리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 예상을 못했냐면은 사람이 적으니까 이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면 바로바로 점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참 복도 많은 것이다고. 오자마자 버섯님 만나시고. 근데 저희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3주 만에 답을 찾아서 어떤 분은 저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그거는 먼저 공부했던 분들이 질문하면서 그 속에서 상황은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찾아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버섯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7주 연속 출가를 한다 그러면은 한번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만나야겠다 하면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 좀 버섯한테 실은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99.9%는 버섯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됐을 때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얼마 전까지 한 반은 나이 순으로 해서 반은 대중교통으로 망원동으로 왔는데 진짜로 요새는 차가 2명씩 타고 와도 될 정도로 차가 많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안 되겠다. 관광버스를 매주 일요일 아침에 빌려야겠다. 왜냐면 단체로 또 이거 그냥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작게 온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상당히 요번 주말 출가를 만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주말 출가자 수 증가가 법당에 미친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도서 판매가 상당히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주말 출가자, 특히 5조에 사는 정진조를 통한 도서구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님 방송 이외에 별도의 책 판매 홍보 활동이 없습니다. 근데 10월 한 달간
이세분, 저희가 8월 초에 이세가 나왔는데요. 그 이세가 3,000부인데 10월 달에만 1,500부가 나갔고요. 지금 3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박사님께서 울산에 그 가정부패를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요. 저는 실은 이걸 박사님께 말씀드릴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풋다해처럼 1인 5천원짜리 구자를 만들어서 후원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거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겠냐. 왜냐면 우리는 돈을 걷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했으면 박사님이 독송하는 어제 저녁에 전화 오는데 독송하는 것을 녹음해서 파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는 저를 쫓아내는 행위라고 그런 생각을 해주시 말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것도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그분들이 성지 순례단입니다. 이 가을, 특히 가을에 단풍철이면 거의 열대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저희 법당으로 성지 순례를 오겠다는 거죠. 아마 이분들이 성지 순례 1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희가 원당 법당을 성지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요새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강경 연수원 조기 건립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당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 전화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법사님 법문을 유튜브로 그냥 듣기에는 부족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후원금을 아주 조금씩 내고 싶으면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러면은 뭐 필요한 거 그냥 아무 조건이 없답니다. 스님도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들도 전화 와서 그런 말씀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제 강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나간다는 것은 집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원당법당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를 좀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본인만 손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철저한 외식 제한을 위한 원당법당 인근 자가 거주자는 출가 기간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자가 왕래를 자제해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자가 왕래 및 외출할 경우에는 선지식 공부 점검 시간 등 자녀 출가 일정 참가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많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은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어제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누가 자전거 타고 와서 싹 앉아있는데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할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 카페에 공지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말 출가자가 증감에 따라 지금 법당에서는 100명 수용 규모의 임시 법당을 어제 이렇게 임시 법당입니다. 만들어 놨고 이번 주에는 안에 내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보살님들이 보셨듯이 온 사방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저장고를 만들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법당에 보면은 그 아스팔트가 깨진 지가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그것도 포장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법사님이 거주하시는 그 3층 옆에다가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더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100명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음 그림 저는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바른법연구원 주말 출가는 일반적인 템플 스테이가 아니므로 공식 명칭을 선지식과 함께하는 주말 출가로 정하며 개정된 세부 시행 지침은 주말 출가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어느 정도 기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하였으며 또한 다소 협소한
법당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부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재검토 예정입니다. 지금 워낙 협소하고 좁다 보니까 제재가 조금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저희가 법사님 방식은 제재는 안 합니다. 안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원당 법당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대만 가서 제가 그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왜냐면은 100% 이거는 순수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마음에 그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경호 쪽 오른쪽이죠. 정면에서 오른쪽이 보면 그게 공경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탑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부천에 있는 백박사님 사리탑입니다. 이건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부천에 계신 어떤 분이 자기가 여기를 한번 가서 저 사리탑을 옮기는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냐길래 그게 될까요만 했고 법사님께서 그냥 저는 법사님께 약간의 자세한 질문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고요. 가운데가 있는 것이 법당입니다. 3층으로 3층이 법당이 될 거고 1층은 뭐 식당도 되고 2층은 또 연구를 좀 해볼 거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상수불학정입니다. 기존 건물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건물은 요사체입니다. 요사체고 그러니까 숙소가 되는 거죠. 100명 정도 100명 이상이 되겠죠. 실은 되고 그 밑에는 주차장입니다. 실은 주차장에다가요. 버스도 막 몇 대 그려놓고 막 그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자제했고 일주문이 저 앞에서 쭉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일주문은 어디에 있냐면요. 법당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왕눈골 김치찌개 그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네. 그 안으로 우리가 다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로 이동하지 않고 이 안에서 포행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대만 가니까 막 그림이 막 너무 막 저 책불사 갔는데요. 책불사는 어디로 가고 저것만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립할 또 이제 또 PTN에서 잠깐 제가 실은 감기에 걸려서 물을 좀 먹겠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TN 담당자가 법당에 오셨습니다. 법사님 방송을 1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1년 연장은 확실한 거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1년 이상을 요구를 하고는 갔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백 박사님 다큐 제작입니다. 다큐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그쪽에서 대답은 그대로 적은다. 백 박사님 다큐가 제작 방송이 될 경우에는 한국 불교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님께서 BTN에서 자꾸 모시는 이유는 대안이 없답니다. 대안이 없고 맨 처음에 BTN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돌아가신 분의 유명한 스님들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답니다.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근데 꺼내놨는데도 대안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교수님께서 건강이 허락하신 한 그거는 숙제로 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립탑이 이전되고 만약에 다큐가 제작되고 이런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당법당은 명실상부한 기도 성지의 모든 입지를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이 적합성 검토에 다 발표는 이것이 전부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면 좀 뭐 제가 심심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공부하면서 주말 출가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법사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자시 가행 전진을 저는 완벽하게 구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2007년 법당 출가 후 첫 번째 점검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겠습니까? 였습니다. 여기 저를 아는 많은 사람은 강청영이 우유부단하다고 택도 없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상당한 강성입니다. 근데 버선님께서 저는 왜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졌냐고 버선님께 질문했냐면요. 아버지의 그 공포스럽게 교육시키는 거 하고, 어머니도 거기서 막 눌려서, 어떻게 할지 못하다 폭발하는 그런 면을 보면서 저도 막 어떻게 결정할지 못하다가 저도 이제 엄마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유부단이 진심의 원인이 된 거죠. 그때는 보사님 뭐라고 답을, 그 당시 2007년도입니다.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요. 그렇게 이름 짓지 말고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본래 그렇지 않았다. 영향으로 인하여 빙이 되어 살고 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수준에 맞는 답변이었어요. 답변이었고,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받아들여서 좀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자꾸만 우유부단하게 눌러 참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께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한, 아마 이게 수기설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그래, 나 우유부단하다 인정해라.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는 철학도 없나, 소신도 없나, 나는 앞으로는 내 철학대로, 소신대로 가단성 있게 밀고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소신껏 밀고 나가기에는 복이 아직 부족하니 복지어라. 우리 속에서 복지은 것이 없으면 두 주먹 불끈 쥐고 가단성 있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헛다리 찢고 차고 나기 쉽다.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강 선생은 임기응변에 강하다. 임기응변에 강하는데 그만큼 실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변명하기 위해서 진심을 또 많이 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생길 때까지 복짓는 것이 좋다. 우유부단해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언젠가 가단하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제가 아버지한테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거의 중학교 때까지 별명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뭘만 바로 울어요. 쟤 또 운다. 일남사녀였고, 또 여자 숲에서 살다 보니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집을 나가면 열흘 만에 돌아오시는데요. 돌아오는 이유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날은 그 사업장 수금하는 날입니다. 수금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하셔가지고 또 나가세요. 그러면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수금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외삼촌이 그때 공장장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외숙모가 그런 말을, 아버지 들어왔냐? 오늘은 들어왔냐? 이 말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저는 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온 가족을 다 쫓아내고 혼자서만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오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헷가닥했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집의 남자로서 두 번째 남자인데, 그날 아버지하고 대판 싸움합니다. 어느 정도로 싸움했냐면요. 아버지한테 아마 이런 얘기 처음 했던 거 하는 건데, 아버지한테 덤 아버지를 저를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길로 나가시고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됐죠. 이게 제가 강성이 됐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면은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법사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하여튼 저는 성질을 잘 내는 편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개인적인 일로 고통받을 때 2007년도에 법사님을 만나서 법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소원 성취가 6개월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3년이 되던 2017년도에 내가 법당 일을 하면서 법사님 3년 했으면 법사님 은혜도 갚았고 할 만큼 했고, 그리고 제가 강성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조치원으로 귀농을 합니다. 제가 원래 그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귀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소원성취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며칠 있다가 조치원에 저는 땅 나왔다고. 그래서 땅을 구해서 바로 귀농을 하죠. 근데 법사님께서 2월마다 이제 법당을 오면은 조춘으로 안 보내주시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제 성격은 친구 좋아하고 그런 성격인데 밥 먹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친구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술 먹고 허허허 하고 놀고 이런 거를, 그렇게 술이 없는 밥상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2시간 동안. 강 선생 뭐 이렇게, 보살님 저런 모습이 아니신데 이러면서 결국은 저를 1년 만에 다시 법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심정을 제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하심정이 영업이 부진하고 있을 때 제가 중국집을 영위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해서 얻은 아이디어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하루 막 300개씩 이렇게 배달되고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럴 때 분별이 나갔던 겁니다. 나갔던 건데 보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강성서 와서 도시락을 다시 살려라.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서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버섯님께서 말해요. 오늘부터 강선생님은 점심 장사만 하고 도시락은 하루 40개만 팔고 금강경 칠독을 이때 처음 했습니다. 4년 만이죠. 그것도 새벽에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3번, 점심에 3번, 자기 전에 1번.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싶었으니까 버섯님께서 오후 장사를 포기하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 건물을 짓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건물이 골목 안으로 싹 들어와서 모든 건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려고 3군데에다 견적을 냈는데 아무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에 어떻게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가 만나뵙고 법사님의 이 정신에 감명받아서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 그리고 최저의 가격으로 이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저는 이 건물을 짓고 나면은, 강 선생 수고했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여기 영업이 첫째 시작하는 아침에, 제가 이제 밥을 못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다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을 신는데, 강 선생도 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강 선생 오늘부터 혼자 밥 먹어.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것도 나을 좀 말. 그리고 이제, 극이 되고, 하루는 회의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려고 딱 일어서려고 했더니 다리를 탁 잡고, 선생님, 아무 소리 하지 말랍니다. 듣고만 있고,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얘기하고, 하심정에서 발언권을 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2015년 12월에 제가 갑상선 암이 발견됩니다.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2016년 2월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또 수술을 하고, 수술 중에 척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머리 끝 이 골수죠. 거기에 또 종양이 발견됩니다. 근데 보사님께서는 갑상선은 수술을 하라 그랬는데 이 척수는
바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강 선생이 취직을 하랍니다. 병 들고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다음에 강 선생 너무 힘들어 하니까 시골집에 가 살으라, 한 휴양을 하고 오랍니다. 그건 더 못 가죠. 제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친 게 있거든요. 나는 법사님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가면 우리 어머니가 뭐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뭐래? 너 언제 나오니? 그 실속 없이 너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지금은 말 못합니다. 말하면은 제가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취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법당에서 목수일, 전기일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목수학원을 한 달 다녀서 목수를, 왜냐면 페이가 좋습니다. 목수들이. 그리고 6시면 다 끝나고. 그러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사님께 제가 목수학원 한 달만 다녀서 취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 선생하고 어울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하심정을 담보라도 잡고 장사를 시작하랍니다. 이거 완전 내쫓는. 그래서 어떤 게, 법사님이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장사 준비를 합니다. 장사 준비를 한다 하니까 이거 진짜 법당에서는요, 신기합니다. 누가 돈을 대준다 그럽니다. 강 선생한테 돈을 줄 테니까 장사를 하랍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확보를 합니다. 1억 2천을 확보해서 이제 장사를 하겠습니다니까 법당 들어가서 100일 자시 기도를 하랍니다. 이제 법당으로 들어가서 100일 자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12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까지 하고, 밥은 그때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 신법당 2층에 부스타 하나, 냉장고 하나, 밥솥 하나. 강 선생 거기서 나오지만 혼자 밥에 먹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생활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 끝나고 자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자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시 이제 40일차 정도 됐는데, 그때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이제 법사님께서는 한 40일차 정도 되니까 약간 풀어주셨어요. 아침만 공양간 가서 도반들 다 간 다음에 먹어라. 그래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스님이 어디서 밥 먹고 있어? 안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자시하고 나서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랬어요.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 스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 스님의 소리가 되게 작게 들렸고요. 느릿느릿하게 들렸습니다. 느릿느릿하게 들렸고,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요. 예전에는 일을 하려고 몸이 팔딱팔딱 움직이니까요. 이 몸이 따라 마음이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시를 하고 나니까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을 천천히 움직여야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그런 소리가 아주 느리게, 진짜 뭐 한 2배 이상 늘어지게 들렸고 작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07년에 와서 법당 일을 하면서 상당히 기고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봉한다는 이름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한풀이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법당 일을 하면서 제도 짓고 한풀이 하면서 법당이랑 복도 짓고 한풀이 하면서 제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당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사님께 이제 장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니까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자시 기도를 한 번 더 하시라고 합니다. 자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가게는 차렸는데 3개월 동안 버틸 돈이 없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원 인건비 600, 그 다음에 가게세 200. 일단 3개월은 버티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시 취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게, 공부하고 이제 연결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은 학교 새벽 급식 배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나가서 들어와서
12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일찍 자고 또 이제 자시를 이어갈 수 있게, 이게 법사님께 점검을 받았죠. 봤더니 법사님께서 그때 하시던 말이 내가 언제 강 선생한테 취직하라 그랬고 장사하라 그랬냐고. 근데 좀 들었는데, 근데 그때 알았죠. 아, 밭이라는 뜻이었는데 놓쳤구나. 그러면서 법사님 법칙이 어떤 건지 그때 제대로 알았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사님 법문 중에 이랬습니다. 소인배를 기쁘게 하기는 어렵지만 뜻을 헤아리기는 쉽다고 하셨고, 도인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소인배들은 먹고 자고 놀고만 맞춰주면 됩니다. 뜻을 헤아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하기는 힘든 게 뭐냐면요, 빈덕이십니다. 그리고 도인은 기쁘게 하기는 쉽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뜻을 헤아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습니다. 과연 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법사님 얼굴 많이 살핍니다. 제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좀 약간 돌리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껴서 이제 수독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생겼죠. 근데 그렇게 법사님께 묻기 전에 내가 스스로 바쳐서 답을 구하는 게 제일 맞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냥 마치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심정 씨라고 법당 일을 하면서 깨지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가르침을 받게 해주신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예, 그동안 이제 법당 주말 휴가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떻게 활성화됐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 강쌤의 노력이 얼마나 크고 원인이 있었는지를 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공국 수행 발표까지도 잘 해주셨는데요. 아마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또 의문하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출가를 통해서 항상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근심 걱정이 제거되고 이제는 웃고 살고 있습니다. 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당법당에서 주말 출가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강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법당에서 복 짓는 일을 하면 환희심이 났다고 하셨는데 태타심이 나서 나갔다 돌아오셔서 다시 법당 일을 하시면서 느끼는 지금의 환희심은 어떠신지요? 지금 환희심은 저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할 수 있던 것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사님 그늘에 있다는 이유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법당에 들어가서 자시 가행 정진할 때 법사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까 여기서 그 조감도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기 상수불학정 앞에 있는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시 가행 정진을 하라 하시면서 50만 원을 주시면서요, 대문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기둥 두 개만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3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택도 없이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한옥에 대한 책만큼, 그리고 경복궁도 가고 서울 시내에서 유명하다는 한옥을 몇 군데 방문해서 보고 이제 교수님께 보고를 드렸죠. 제가 책을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놓쳤네, 바치고 하라고 했는데 또 책 보고 하려 그러네 하면서 책은 안 봅니다. 안 보고
이제 바치면서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보선님은 계산이 있었죠. 그 옆에 상수불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같이 합니다. 목수들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버리는 자재. 근데 이제 제가 대피지는 못합니다. 못은 박을 줄 알아도. 그래서 혼자서 뚝딱뚝딱 하면 목수 아저씨가 잘 알아요. 그래서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럽니다. 아, 이거 만들려고요. 이거 저거 장난하냐? 그럽니다. 뭘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아,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하면은, 나와봐! 한 20분 뚝딱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너는 이제 그 아저씨 안 나오는 날, 이제 장식 같은 걸 막 만들어서 그런 것만 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저를 딱 보고, 제발아, 그럽니다. 근데 지금 상수로 불확정을 보면요, 실은 처마가 이만큼 더 나와야 돼요. 근데 그분도 아주 한옥을 짓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한옥을 봤던, 거기서 예쁜 것만 몇 가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봐, 내가 할게 하면서, 거기 가서 시켜줬어요. 저가 한 건 뭐가 있냐면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 양쪽에, 공구리 쳐서 기둥 세우는 것만 했거든요. 그 기둥도 잘못 세워가지고요. 지렛대를 뜯어내니까 흔들흔들해서 다시 지렛대를 붙였죠. 그러니까 법사님이 왜 저걸 계속 붙였느냐는, 아, 더 굳어야 됩니다. 놓고, 법사님 나가시면 다시 구덩이 파서 공구리 붓고, 다시 해서 또 흔들어보면 또 한 5번을 해서 저기 안 흔들렸죠. 여기서 어떤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기술도 없고, 돈도 모자르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위 환경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한의심으로 바꾸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줬던 것이 저 아마 대문 만드는 저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중에는 처마가 이만큼 더 나가야 되는데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업장도 그걸 썼죠. 그러니까 거의 돈 50만으로 다 지은 거죠. 아마 박사님께서 이런 거 다 예측을 하시고 저는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심이 나서 법사님이 낯설다는 것이 사라졌죠. 그리고 혼자서 신밥당에서 밥 해먹고에 대한 그 자괴감은요. 제가 그 방문을 못 열었어요. 도반들이 있을까봐 창피해서. 그렇게 설치고 다니던 놈이 거기에 처박혀서 밥도 혼자 먹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힘을 주셨던 게 뭐냐면요. 3일에 한 번씩 방문을 열고 와서 30분씩 상담을 해주시고 가십니다. 낯설게 느꼈던 분이 그 30분 너무 따뜻한 겁니다. 남자인 제가 느껴도 벗어내면 너무 따뜻합니다. 무너지는 거죠. 의심이. 그러니까, 진심도 닦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건지 그냥 잡아 끌듯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심이 났고, 신심이 됐고, 공경심이 됐고, 저는 법사님이 저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밝게 해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질문도 한번 드렸었으면 했더니 법사님께서는 법사님을 통해서 부처의 세계로 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월급을 안 받고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월급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월급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앞날이 막 불안하고 혹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그 돈은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은 들지 않는지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어떤 그 훌륭하신 분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그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한순간에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 선생님의 그런데 저는 항상 미래가 불안한 거에 돈을 안 받으면 아프면 병원 갈 돈은 어떻게 하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항상 들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근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일을 하고 또 일에 대한 욕심이 나서 죽을 듯 하고 그리고 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런 거에 대해 진심이 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요새 잘 안 보이고 이제 혜성보살님이 강 선생님 바빠 조금 왜 그렇게 배가 나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바빠서 건강검진을 예약해 놓고도 못 가고 그랬다가 이 혜성보살님 덕분에 아예 안 되겠다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쓸개집이 위로 넘어가서 위가 다 헐었고 스트레스가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섯님께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은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잘 받쳤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니까. 이 전에 수련회 가서 서정선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신입에 들어오면 이 암을 막기 위해서 좋은 세포가 나가서 막아준답니다. 근데 그 막아주는 세포가 암이 된다는 거예요. 암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만약에 분별이 왔을 때 이게 분별이라고 안 했으면은 내가 뭔가를 내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진심이라든지 탄심이라든지 치심이라든지 내보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고요. 돈은요, 10원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교통비도 받습니다. 받고, 버섯님께서 항상 어디 가시면 돈을 못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요, 아버지하고 외삼촌하고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어느 정도 돈만 들이면은 제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외삼촌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때는 장사하다가 얼마 안 돼서 돈도 현금이 있으니까 법조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랍니다. 돈을 직접 들여서 벌써 노후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일 몇 가지를 제 것으로 해주면서 노후는 걱정 하면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합니다. 하여튼 돈은 모르겠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저는 그 계산 많이 했었죠. 하심정할 때 어떤 계산을 했냐면요. 부처님 시봉을 해야지만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왜냐면 이 하심정일을 부처님 시봉하는 일인데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착각을 좀 했었죠. 근데 실은 박사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부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법당에 발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강 선생님 전천후, 저는 전천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천후로 부처님 시봉하시는 모습을 보고 강 선생님과 법사님의 만남은 환상적인 커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 이제 건강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수행담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강 선생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좀 놓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법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법사님께서 울산 갔다 올 때는 철야를 3일씩 하라고 하셨는데 또 몸도 약한데 무슨 철야냐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뜻이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런데 답이 풀렸어요. 강선생님께서 도인을 기쁘게 해드리기는 쉽지만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법사님 뜻을 헤아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법당 앞에 그 도로 있잖아요. 그게 재판이 붙었어요. 그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구청과에 이제 풀어가는데요. 그게 첫 번째 일이거든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셨어요. 가서 싸우고, 그 변호사한테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꼭 바쳐라 이런 말 안 하시고요. 강 선생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고. 왜냐면은 처음부터 바치라 그랬으면 저는 요게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심정 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 건물 지을 때도요, 이제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제가 법사님께 점검을 이제 그때 점검을 이랬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됐고 마지막 점검이 그죠. 아께 취직해라 나가라 이거였죠. 마지막 점검이. 그러니까 보살님 근기에 맞게 수기술법입니다. 근기에 맞게 보살님이 얼마나 철야하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못하라 그러면은 못하게 했던 것만 기억할 겁니다.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서 부작용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이 일어날 때 중단하면 이래서 중단하게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들이 특히 주말 출가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빨리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질의응답 속에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답을 자기가 찾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제 관계가 맨 처음에는 우유부단에서 시작했거든요. 우유부단으로 법사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법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첫 번째 기도 주제가 나는 무식업으로 진심을 낸 적이 없노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유부단을 커버하기 위해서 진심을 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바치라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이제 바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니까 버선님께서 아버지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생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 가서 최고의 음식을 했죠. 했더니 아버님이 그날 식사할 때 미안하다 그랬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저와의 관계는 만나면 싸웠어요. 만나면 싸웠는데 지금은 창영하고 전화할 정도로 많이 변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그거를 맨 처음에 왔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최고의 식사를 대접을 못합니다. 저는 이랬겠죠. 네, 그런 것이 법사님의 가르침이고 수기설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말 출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이야기랑 건물 지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듯한 그런 과정을 들어서 굉장히 듣는 저도 되게 뿌듯했고요. 그다음 제가 이렇게 주말 출가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분서주 하시면서 또 그 많은 보살님들 상담을 진심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들어주시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존경심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그런 그런 감사함도 있고 근데 선직식님 법사님을 아주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수행하시면서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선문답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어떤 한두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예. 네. 제가 이제 대만 성지 순례를 이걸로 합니다. 예, 대만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근데 그때 BTN에서 여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BTN 여행사를 원래 우리가 하는 여행사가 있었는데 그 여행 이제 그날 법사님 모시고 BTN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도 이 건물에다가 불교 방송국을 만들고 싶은데
조언을 받으러 갔댔어요. 근데 그분이 하지 마시라고,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렸죠. 잘하면 법사님이 강의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대만으로 갔죠. 대만에서 그분의 선물을 샀습니다. 그 차를 하나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차를 갖다 드리면서 협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법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강 선생 그거 소포로 보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왜 소포로, 그리고 선물을 소포로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법사님께서는 용평으로 가셨어요. 책, 수정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서 방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한 번 방송에 300만 원, 1년 1억 2천이라는 돈을 요구하길래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법사님이 이것 때문에 수포로 보내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앉아서 막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2천만 원까지 감당할 수 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갑상선 수술하고 암 진단비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한 사람 정도한테는 500만 원 보태시오 얘기할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요까지는 법사님께는 돈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나는 쫓겨난다. 그리고 돌아가고 법사님 돈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법사님 그랬냐 그랬는데 결국은 돈은 안 줬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들이 와서 그냥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가면서 그 담당자가 그랬습니다. 조금의 성의를 좀 표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책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서 붓다해 그 가입. 제가 죽도록 다니면서 해달라 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쪽도 명분을 좀 만들어 주려고. 박사님은 아셨어요. 강청영 너 또 가서 팔딱팔딱 뛰면서 협상해가지고 뭐 할라 그랬지. 알고 가지 마. 그런 적 많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하시면서 제재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박사님,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박사님 말씀도 듣고 바치고 행동해야 된다. 근데 그 바친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사님께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바치라는 것은, 법사님 말씀도 바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법사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느냐. 이것이 한 3일은 필요, 바치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어려웠던 게 법사님 뜻 헤아리고 하는. 저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하심정하고, 도로하고, 도시락 팔아서 막 할 때, 이게 법사님 좋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했댔어요. 방해가 되는 사람 제거. 이러면서. 결국 제가 제거를 당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깨지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안 깨지려고 많이 몸을 사리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틀림없이 받치고 했는데 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더 해야 되고. 근데 뭐가 있냐면요. 법당에는 이제 사회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법당에는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법당 안에는 매생이 있어요. 똑같은 분별이 똑같은 상황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진심이 나오는구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진심을 잘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얻어냈어요. 얻어냈고 앞으로 진짜 누가 쳤을 때 바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아마 그게 법사님 뜻이 아닐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아닐까. 법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심정, 저는 몰랐어요. 하심정 잘할 생각하지 말고 진심 바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 말을 일단 해놓고 봐야죠. 항상 그랬던 시기였죠.
네, 여기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종 그 연구 발표 때나 수행 발표 때 저는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느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여러 가지 토를 많이 달았습니다. 토 달고 나서 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할 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할 정도로 발표가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도 거의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돼서 제 얘기는 그냥 완전히 사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뭘 해도 보람을 느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지 해명을 좀 한두 가지 좀 해드릴 겁니다. 뭐냐면 이 강 선생 말 끝에 마치 제가 우리 백 선생님을 볼 때 참 알 수 없는 분이다. 도인의 뜻은 알 수 없는 분이다. 다 평소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뜻이 있었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셨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터득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참 도인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강 선생님이 마치 저를 제가 백 선생님 생각하듯이 그렇게 축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좀 해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강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었다면은 제가 미래를 알아보고 도인처럼 수기설법할 수 있었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바치면서 말을 좀 상가하면서 했던 것이 강 선생한테 그런 느낌을 주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 선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한 가지 이제 수정할 것은 요겁니다. 소인배는 기쁘게 여기는 쉬워요. 이제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모시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소인배라는 게 뭐예요? 돈 좋아하죠? 또는 물질적인 거, 가시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인배는 기쁘게 여기가 쉬워요. 근데 길게 모시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근데 도인은요, 모시기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을 잘못했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소인은 아주 기쁘게 여기 쉽습니다. 기쁘게 여기 쉽지만, 오래 모시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 소인배하고 결혼하면은 까딱하다 이러면 쉬워요. 근데 일시적으로 기분 맞추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하기 힘들다면은 이 사람은 소인배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결혼하셨을 때. 근데 도인은요, 모시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그게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화를 안 내요. 모시기는 아주 쉬운데 기쁘게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나죠. 그이가 기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걸 기뻐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강 선생 말이 그럴듯하게는 들려도 제가 하는 게 더 참이니까 그것도 해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제 말이 더 사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논어에 나온 얘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옳아요. 도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자기가 진실을 부처님 향할 때 정말 도인을 기뻐합니다. 근데 소인배는 뭐 사주기만 하고 기뻐해요. 아주 비유맞추기 쉽습니다. 네. 근데 함께 같이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도인은 함께 같이 하기 아주 쉬워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강 선생님 말 끝에 또 수정하고 싶은 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포장도 하고 건물도 짓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민감하신 분 포장하고 집 짓고 돈 내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싶습니다. 돈 내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이미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들어온 돈으로 지금 비즈니스하우스 다 지었고요. 포장도 곧 할 거예요. 그리고 저장고도 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보시오라고 하는구나. 여기 절대로 보시오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저는 도인은 못 되지만 공부 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공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또 해명을 해드립니다.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오늘 그 발표가 뭐냐면 거의 우리 법당을, 원당 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법당으로서 상당히 자리가 잡혀가고 있지만 원당 법당은 세워진 지 꼭 만 30년입니다. 1988년 겨울 꼭 33년에 3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도 원당 법당을 성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지 하려면 어디로 가요? 설악산, 봉정암, 또 오대산, 정렬보고, 또 멀리는 스리랑카의 불치사, 이런 데가 성지지 원당 법당이야 그게 무슨 성지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아까 그 발표 속에서 그걸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지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시간이 길어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백 박사님 금강산 지장암에 뛰셨대요. 지장암에 아마 그 10년을 머무셨다고 하는 모양인데, 장안사 근처에 거기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쭉 하시면서 대중들한테도 대방광불 화엄경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일본 경찰이 계속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거기서 지장암에서 더 오래 머무시지 못하고, 그리고서 이제 본인은 나오시면서 대중들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 빈절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지장암을 찾았다고 해요. 지장암을 찾았는데 빈절인데도 불구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가 쭉 들리더래요.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열심히 읽은 때가 있었는데 저 없는 빈 방에서도 금강경 소리가 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을 백 박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사무치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해서 법이 어느 정도 쓴 결과 빈 방에서도 그렇게 그런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지장암에 대중들의 대방광불 화엄경하는 그 기도 정신이 상당히 순수했기 때문에 비록 대중들이 다 흩어진 빈절이지만은 그 기운은 그대로 남아서 예민한 분들이 가서 들으면은 그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그 기운 느낌의 한 형태가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고 아마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리 딱 들으면 그런 데 가서 공부하면은 영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는 성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원당 법당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성지로서의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대개 이런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절을 만드는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지을 때 백 선생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법당으로서, 물론 법당으로서 구색을 갖출 정도로 잘 짓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세웠고 30년 동안 오로지 백 박사님의 가르침인 금강경 독송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즉 지장암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진 몇 년 후에도 대방광으로 화엄경 소리가 들리면서 법이 섰듯이 저는 원당 법당에 30년 동안 금강경 독송했던 그 기운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원 성취도 잘 될 거고 성지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게 도인은 아무데나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인은 절대로 아무데나 머물지 않습니다. 도인이 심은 콩에는 새들도 와서 쪼아먹지 못한다는 뭐가 있습니다. 도인의 동상은 아무데나 머물지 않습니다. 그 동상을 세우신 분이 처음에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동국대학교로 또 누구로 그런 마음을 냈었어요. 근데 그 동상이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동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대하신 도인들의 동상은 아무데나 머물지 않습니다. 도인이 아무데나 머물지 않듯이 그 동상이 머물 수 있는 곳, 여기는 성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믿음입니다. 제가 풍수지리학회 회장으로부터 몇 달을 강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열심히 들은 게 있습니다. 동상을 세우는 자리가 어디가 명당이냐. 이런 강의를 한 그런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 동상이 과연 제자리에 세워졌나 유심히 들었습니다. 우리 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로를 지금 해서 고양시청에서 수로를 그대로 가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로가 있고 메인 건물이 있고 뒤에 저게 있습니다. 좌청령 500호는 근데 터가 괜찮아요. 근데 동상 세울 자리로서 그 제 풍수지리학을 쭉 강의 들으면서 가장 적합한 자리라는 것을 거기에 동상이 세워지면은 어때요? 귀인이 많이 탄생한대요. 전 그것도 거기가 성지로서의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법당을 짓는데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시주를 해서 혼자 제게 법당을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시주를 해서 법당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시주를 할 때 무주상보시 오는 사람 드뭅니다. 이 시주를 하는 곳으로서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하고 이 마음이 와서 붙어요. 그럼 100만 명이 와서 시주를 했다면 100만 명의 마음이 와서 붙습니다. 100만 명의 마음이 와서 붙는 것은 성지로서의 자격에서 좀 미달합니다. 거의 여러 사람이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준 한두 사람 정도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부처님 시봉하는 정신으로 비록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대선사에 비해서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0,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작지만은 다른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들이 붙질 않았어요. 그것은 성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강 선생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성지로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 아까 처음에는 정말 거기 고정인원, 나도 고정인원으로 친다면 강 선생, 지영숙 보살, 이걸로 적수공곤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무에서 이렇게 급상승하게 이렇게 커브가 올라가는데 강 선생도 얼떨떨하고 나도 얼떨떨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몰려드나. 저는 거기에는 강 선생의 참 헌신적인 노력이 한몫했고 참 그 노력이 부처님이 외면하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죠. 제가 또 그렇다고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딱 해서 거기까지 참 좋은데 이제 멋진 설계도를 하나 딱 그렸잖아요. 이제 설계도 그리고 메인 이제 본찰입니다. 여기 요사체하고 일주문하고 또 여기 또 하나 옆에
예, 뭐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제 후원금도 모금해야 되게 하느냐. 근데 되게 이렇게 돼요. 에스컬레이트. 마음이 이제 붕 뜹니다. 아, 이제는 우리 대망의 바른법 연구원도 이룰 수가 있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대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은 조그만 나라는 조그만데요. 절만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광사 같은 데에는 종합대학만 5개가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종합대학이 있는 절이 있습니까? 통도사 같이 커도 종합대학이 있는 데 없어요. 그리고 자재공덕회도 절인데 의과대학이 있어요. 세계적인 자선사업단체입니다. 중대선사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일 겁니다. 저 대만에 가서 그리고 중국 불교를 완전히 섞어놓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대만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국토 같고 언뜻 저거면 지상낙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지돈으로 된 게 아니라 많은 후원금들이 모여 있어요. 분들이 와. 지금도 우리도 한 구자씩 해서 뭐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어떻게 혼자 되느냐, 맨손으로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 후원금 절대 모금해서는 안 됩니다. 전 제독은 여기 걸고 있습니다. 우선 마음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법당을 할 때 백 선생님께서 돈 갖고 절대로 법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부터 먼저 법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음부터 법당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을 했던 겁니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 금강경의 참뜻을 알게 됐고 참뜻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어떤 바탕이 먼저 형성이 됐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 법당이 형성됐던 겁니다. 법당이 내 마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정신적인 어떤 바탕이 형성되길 바라지 않고 돈만 자꾸 모기만 하면 법당이 되는 거로 아는데 물론 건물은 질 수가 있죠. 절대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지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 속으로 한 법당이다라는 그런 아주 속에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법당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우리 유지가 못됩니다. 저희는 완벽하고 영원한 법당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또 선생님의 뜻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부터 먼저 법당으로 했고 그것이 결국 돈이 짓는데 물론 제가 굉장히 고마우실 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시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해서 아무 부작용이 없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대학이다. 동창회 간 지면은 1,000만 원 내면 방마다 이름 써주고 이래요. 우리 그런 구차한 거 안 했어요. 싫으면 안 내도 좋아. 자발적으로 내는 것만 받겠다. 자발적으로 해서 이 법당이 됐는데 법당만 된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 마음이 법당이 되니까 명실공히 법다운 법당이 돼서 어때요?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도 그렇고 이제 원당도 그렇습니다. 저는 더 큰 법당이 되기 위해서 모금을 하자라는 여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더 큰 법당이 되자. 마음부터 더 주는 마음이 되자. 모금은 왜 모금이야? 우린 끝까지 더 주자. 저절로 자발적으로 해서 모금의 형태를 띠지 않고 이런 법당이 돼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부족한 명실공히한 진정한 법당,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법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수정을 한 겁니다. 도인은 소인배와 이렇게 틀리다. 그거 하나 수정을 했고요. 저 자신은 결코 강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수정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후원금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돈 내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여기 돈 내라고 안 그럴 겁니다.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공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장하고 건물한다라는 것은 돈 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돈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냥 공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 거저가 어디 있어요? 다 거기에 아마 발근이가 보면 돈 낼 때 그 마음이 붙어오는 걸 볼 겁니다. 뭐 해주시옵소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당은 안 그래요. 이름도 잘 안 쓰세요. 마음이 거의 덜 붙어옵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기쁘게 받아서 할 겁니다. 근데 받아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부터 법당이 우선 되어보자. 이렇게 몇 가지 제가 했고요. 오늘 발표는 참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오히려 사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애쓰신 강 선생님께 아주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